60도짜리 부채꼴이 있습니다. 그럼 이 말부터 또 해야 되겠네. 어떤 부채꼴이 있습니다. 어떤 부채꼴이 있는데 반전 길이의 값은 R입니다. 중심과 크기는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호의 길이를 어떻게 구하는지 혹시 알아요? 모른다고 쳐. 알아? 네. 원의 둘레는 2파이 R? 그럼 이 녀석은 여기다 뭘 곱하면은 호의 길이가 될까? 여기는 호의 길이 8분은 360도분의 세타. 이게 360도라고 하는 전체 둘레가 아니라 세타만큼의 둘레니까. 그치? 네. 근데 우리는 아직 안 배웠는데 파이는 180도랑 똑같거든? 파이는 180도가 똑같아서 이 180 2배 하는 거네. 이거는 2파이네. 2파이 약분하게 되면은 R세트가 되나? 호의 길이는 근데 지금까지 너희가 배운 적이 없어. 그러니까 대답을 못했던 거야. 하지만 부채꼴 넓이는 배운 적이 있다? 뇌 속에 뒤져봐봐. 부채꼴 넓이 구하는 공식 뒤져봐. 이번에 2분의 1 R. 맞아. 오. 공부를 해왔다고? 언제 이런 걸 공부했냐? 숙제를, 이 문제 풀면서 확인해봤다고? 이거 부채꼴 넓이 구하는 공식인데, 이거 중학교 때인가 배우는데, 이 공식? 초등학교 때 배우나, 중학교 때 배우나? 그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러지.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선생님이 가르친 지 오래돼서 모르겠는데, 이걸 잘게 쪼갤 거야. 엄청 잘게 쪼개려고 하거든? 그럼 수박 잘라놓은 것처럼 보일 거 아니야? 잘게 쪼개면 이렇게 생긴 수박 같은 게 쌓여있을 거 아니야, 쟁반 위에. 내가 그림을 좀 더 성의있게 그리면 좋을 텐데. 내 말 좀 이해되니? 그러면 이건 우리가 구한 넓이인데, 여기 구하지 않는 넓이 있지? 여기 구하지 않는 넓이. 그런 넓이의 값이 여기까지 있다고 한다면, 전체 넓이는 원래 구하려는 넓이 2배가 돼야 되겠지? 이해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여기는 요만큼의 길이가 L인 거죠. 이해되는 거 맞아요? 여기 L이라는 길이. 그럼 여기 전체 길이의 값을 내가 엄청 잘게 쪼개면 여기 있는 게 곡선이 아니라 직선처럼 보일 정도로 잘게 자르면 여기 있는 길이의 값은 L이 될 것 같아. 여기 있는 길이의 값은 R이 될 것 같아. 반지름 R. 그러니까 전체 넓이의 값은 R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거의 절반 넓이가 되는 건가? 초등학교 때인지 중학교 때인지 이렇게 설명하는데 애들의 이해를 도우려고 본 적 있을 것 같아. 네. 근데 부채꼴의 호의 길이하고 반지름 넓이 구하는 공식은 이게 호의 길이하고 넓이 구하는 공식인데 아무튼 이걸 써먹을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60도짜리 부채꼴에서 A-AB라고 하는 것까지 여기까지는 반지름값을 1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다 위에다 확장연선을 더 붙였다고 하는 것 같거든. OA 연장선과 OB 연장선에 AA-가 X, 여기 AA-X, BB-의 값도 X. 그렇게 확장해가지고 선분 A-B'의 중점은 P점. 그리고 A-B'가 평행하고 호 AB에 접하는 여기 있는 호에 접하는 선을 QR이라고 접선을 만들었다고 하네. QR이 접선이었을 때 삼각형 PQR의 넓이의 값을 구해서 극한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필요한 거는 삼각형 PQR 넓이네. 이 삼각형 PQR 넓이의 값이 궁금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직각인가? 여기가 직각이냐? 난 직각인지 모르겠는데. 직각일까? 여기는 접하는 녀석이니까 여기 M이라고 지칭한다면 여기는 직각이 확실하죠?
여기는 접하는 점이니까 직각이 확실하고 요만큼의 길이가 1인 건 알잖아. 여기 길이가 1이고 여기는 30도라며. 그럼 여기 QM 길이의 값이 몇인 거지? 우리가 직각삼각형 30도짜리 삼각형이면 선분의 길이의 비를 알지 않아? 30도짜리 삼각형이면 선분의 길이의 비는 1대 루트 3대 2? 근데 여기 길이의 값 1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는 몇인 거야? 죄송. 더 짧아 보이는데 저기가? 여기가 여기가 아닌데 여기는 길이가 이 길이가 되려면 곱하기 루트 3분의 1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 길이가 두 번째 길이어서 제일 짧은 길이 두 번째 길이 세 번째 길이 두 번째 길이에서 제일 짧은 길이를 구하려면 루트 3분의 1을 곱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1한테 루트 3분의 1을 곱한 루트 3분의 1일 것 같은데? 이해된 거 맞아요? 네. 그러면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건 QR 길이의 값은 몇이란 얘기야? 2배에서 QR 길이는 루트 3분의 2인가? 이해된 거 맞죠? 그럼 내가 지금 필요한 녀석의 값은 이제 여기 높이의 값인 PM만 필요한 거 아닌가? 이제 PM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PM을 알고 싶은데 여기가 직각이라는 보장이 있나 모르겠네. 직각일까? 여기 각을 모르겠다. 이제 그 각을 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겠는데 저 각을 또 어떻게 구해? 나는 구하고 싶은 건 PM 길이가 필요한데 PM 길이를 구하려면은 모르겠네. 그럼 일단 여기 X를 써먹어야 될 것 같은데? X를 써먹었으면 좋겠는데 전체 A-에서부터 5까지 길이의 값은 X 플러스 1? 네. 그리고 지금 P라고 하는 점에서 여기가 90도인 것 같아. 그러니까 구할 수 있는 건 A-P의 길이는 구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근데 구하고 싶은 길이는 PM을 구하기 위해서 PQ 길이를 구하든지 QM 길이를 QM은 알고 있었나 지금? QM은 루트 3분의 1? 그럼 각도를 알면 해결될 것 같은데 여기가 직각이라고 할 수 있나 모르겠네. 여기가 지금 평행선이라고밖에 얘기 안 했잖아. 직각인가? 여기가 왜 모르겠다. 너희 생각은 어때? 저기가 직각이면 깔끔하게 끝나는데 피타고라스 정리로 직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 없나를 모르겠다. 그런 걸 따질 필요가 없네. 여기서 쳐다볼 필요가 없네. 여기서 쳐다보면 되겠네. 시선은 집중을 아까 있는 Q, PQ, Q점에서 직각인지를 검토하지 말고 이 삼각형도 30도짜리 직각삼각형인가? 그럼 여기 있는 삼각형의 제일 짧은 변 두 번째, 세 번째 길이니까 A-P의 길이의 값을 구해버릴까 그냥? 여기 길이가 몇이야? X 플러스 1한테 뭘 곱해야 돼? 왜 이게 시간차가 왜 걸리는지 알 수가 없네. 여기가 30도 때 1대 루트 3대 2라며. 가장 긴 변이 가장 짧은 변이 되려면 뭘 곱해야 돼? 네. 그러니까 여기다 2분의 1만 곱하면 여기 길이일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 길이를 구하면 되지 않나? 세 번째 길이를 가지고 두 번째 길이를 구하려면 2분의 루트 3만 곱하면 되니까 x 플러스 1한테 2분의 루트 3만 곱하면 되나? 근데 PM 길이의 값은 내가 여기 있는 각이 뭔지 관심도 없어 실은. 몰라도 상관없어. PM 길이의 값은 MO 길이만 구하면 되는 거야? MO 길이가 몇인데? MO 길이가 몇이냐? 왜 이런 일이 왜 생기지? MO 길이가 누군지 물어봤는데 왜 아무도 얘기 안 해주지? 네, 1이네. 반점 1이네. 그럼 PM 길이 값은 끝났네? PM 길이가 몇이라고요? 네, 여기서 이거만 빼면 되겠네요? 그럼 밑변도 알고 높이도 아는 거잖아, 지금.
그럼 삼각형의 넓이가 fx라고 했던가? 삼각형 넓이의 값 fx라고 얘기했거든? 그럼 fx라는 녀석의 값은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잖아? 2분의 1 곱하기 밑변 값이 누구라고요? 이 삼각형은 밑변 값이 누구인가요? 루트 3분의 네, QR 길이니까 높이의 값은 누구라고요? 2분의 루트 3 x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라고요? 이게 넓이값이네. 되신 거 맞죠? 네. 꼴랑 넓이만 구해서 대입하세요. 무한대로 갑니다. 여기다 분모에다 x 플러스 1만 쓰시고요. 리미트는 x의 값이 무한대로 가는 리미트 값을 구하세요. 그러면 지금 꼴이 무슨 꼴이야?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겠네. x한테 무한대를 집어넣었더니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입니다. 차수는 똑같은데? 답이 뭐야? 1. x 앞에는 계수만 읽으면 되잖아. 3분의 뭘 쳐다보니 나랑 다른 걸 쳐다보냐니? 내 눈이 미쳤나? 제가 미쳤네. 1. 네. 1은 아닌 것 같고 2분의 1인 것 같은데? 지금 x 앞에 있는 계수가 이거잖아. 그거 다 곱하면 2분의 1이잖아.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에서 계수 비교했습니다. 답은 2분의 1이 답입니다. 별거 없네. 부채꼴의 호의 길이 넓이는 필요 없었다. 미리 한번 생각해 봤는데. 지금 이해된 거 맞아? 이거까지 하면 지금 극한 문제 다 풀어준 거죠? 네. 오늘은 지수함수를 끝내는 게 목표입니다. 오늘의 수능 목표는 지수함수, 지수방정식, 지수부등식까지 한 챕터 끝내는 게 목표고요. 숙제는 꽤 많습니다. 지수함수는 쉬워. 지수방정식, 지수부등식도 쉽습니다. 상용로고가 개 중엔 좀 어려운 편이고요.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조금 쉬운 편이어서 숙제하기도 수월할 겁니다. 많이 안 틀려올 거니까 다음 시간은 로고 함수 끝내고 미적분의 연속도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 그러면 내일은 금요일, 불타는 금요일을 수학과 함께 그러면 지금까지 알던 함수 중에 가우스를 내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나? 가우스의 그림은 알고 있나요? 네. 0부터 1까지는 가우스 값이 누구야? 0. 1부터 2까지 가우스 값은 1, 2부터 3까지 가우스 값은 2. 가우스의 그래프는 계단 형태의 그림이죠?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마이너스 1. 이런 계단 형태의 그림이 가우스의 그림입니다. x 마이너스 가우스의 그림은 어떻게 그려지죠? 0부터 1까지는 뭐가 될까? 0부터 1까지 가우스는 0이라며. 0부터 1까지면은 범위의 값이니까 x한테 특정한 숫자를 대입한 게 아니라서 0부터 1까지 대입하면 앞에 거 그냥 x라고 쓸 거거든? 하지만 0부터 1까지면 가우스의 값은 0인 거잖아. 그래서 그냥 y는 x를 그리라는 얘기네. 0부터 1까지는 y는 x를 그리세요. 1부터 2까지 가우스의 값은? X, Y. 네, 저 가우스 1이니까 x-1. x-1은 y는 x라는 녀석의 값을 밑으로 한 칸 내린 거지. 여기 원래 y는 x 이렇게 이어질 건데 밑으로 한 칸 내렸습니다. 2부터 3까지는 x-2. 그리고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면은 가우스의 값은 마이너스 1이니까 x 플러스 1이겠네. 그럼 y는 x는 여기다 그렸어야 되는데 위로 한 칸 올라간 거야. x 플러스 1이니까. 이해된 거 맞나요? 이렇게 스프링 옆에 쳐다본 그림이 x 마이너스 가우스 x의 그림. 우리는 다항함수의 그림은 다 그릴 줄 압니다. 다항함수의 그림은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최고차함계수가 양수였을 때는 오른쪽 끝이 올라가는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그 차수는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수함수. 분수함수는 y의 값이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라고 한다면 점근선이 뭐죠? x는 마이너스 네, 분모가 빵 되는 값. y는 A 분의 C. 네, x 앞에 계수. 분수함수의 정의역이 뭐야? 뭔 대입할 수 없어? 아니라 분모가 0 되는 숫자를 대입할 수 없어. 그러니까 누굴 대입할 수 없어? A 분의 네. x의 값 마이너스 a분의 b가 아닌 모든 실수가 정의역. 치역은 뭐지? A 분의 C가 그치. 뭘 대입해도 a분의 c는 나올 수 없어. 그러니까 점근선은 a분의 c였던 거야. a분의 c에 가까워 가지 a분의 c는 안 나오거든. 이해된 거 맞나요? 그런데 분수함수의 값들은 그림을 갖다 그리려면은 반드시 그 녀석의 값을 이런 꼴로 바꿔서 문제를 푸는 것 같거든? 이땐 점근선이 누구죠? 우리는 왜 이렇게 네, 점근선의 값 x는 p, y는 q. 정의역 p가 아닌 모든 실수, 치역은 q가 아닌 모든 실수입니다. k의 값을 가지고 그림을 결정하는 거죠. k가 양수면 1, 4우면 3, 4우면, k가 음수면 2, 4우면 4, 4우면. 분수함수 역함수도 중요해. 분수함수 역함수를 어떻게 구하는지 기억나요? 누구를 바꿔서? 바꿔서 구할 수 있는데 분수함수의 역함수의 값은 여기 있는 녀석의 값을 xy를 바꿔서 계산하게 되면 이 동그라미 자리에 있는 녀석의 값을 위치도 바꿔주고 부호도 바꿔준 녀석이 xy 문자 바꿔 쓴 녀석이 식이 나와. 그래서 분수함수 역함수는 이 자리에 있는 걸 두 개를 위치도 바꿔주고 부호도 바꿔서 구했어.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때 내가 가르치지 않아가지고 아무튼 이런 내용들을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되거든. 이제 무리함수 설명합니다. 무리함수의 가장 대표적인 무리함수는 루트 속에 1차식이 있는 게 가장 대표적입니다. 숫자를 가지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정의역이 누굴까요? 정의역이면 범위값으로 답하셔야죠. 크다. X는 크다. 누구보다 그거는 같다. 비슷꾸리했어. 엄청 비슷했어. 범위값으로 얘기해야 돼. 정의역은. 무리함수의 정의역은. 우리는 루트 속에 음수가 있으면 뭐라고 불러? 무리수. 무리수면 루트 속에 양수였을 때 무리수라고 불러. 아, 이거 허수라고 부르지? 무리함수는 허수는 대소관계를 구분할 수 없어. 허수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수직선상에다 점을 찍을 수 없어. 왜냐면 가상의 숫자여서 그래. 그래프는 그림을 갖다 그릴 수 있어야 되잖아. 무리함수는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 허수면 그림을 그릴 수 없어. 대소관계를 구분할 수가 없어서. 허수는 0보다 큰지 0보다 작은지 알 수가 없고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 수 없습니다. 허수는 가상의 숫자니까 좌표 평면상에 점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리함수의 그림을 그리려면 실수의 영역에서만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루트 속에 있는 값이 음수면 안 되겠네. 무리함수의 정의역은 루트 속에 들어있는 녀석의 값이 0보다 같을 때 실수이기 때문에 이게 무리함수의 정의역입니다. 루트 속에 있는 값이 0보다 같다. 그럼 정의역이 뭐라고요? 이거 네. 그럼 치역의 값은 누굴까? 그렇죠. 치역의 값을 결정할 때는 어차피 루트 속에 있는 값은 0보다 같기 때문에 루트 앞에 보가 플러스면은 0보다 같다. 루트 앞에 보가 마이너스는 0보다 작거나 같다고 하는데 0보다 같은 녀석에 5를 더했으니까 치역의 값은 5보다 같다가 치역입니다. 이해된 거 맞을까요?
그럼 정의역과 치역이라고 하는 건 그림이 존재하는 영역을 얘기해. x값 중에 그림이 존재하는 영역, y값 중에 그림이 존재하는 영역. 그런데 1차식의 무리함수는 우리가 잘할 수 있거든?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거 니네 그림을 그릴 수 있니? 출발하는 점을 2,5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자, 2,5라는 점의 좌표가 있습니다. 그 점에서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되죠? 왼쪽 위로, 마치 2, 4분면 쪽으로. 그 4분면을 결정할 때는 이렇게 결정해. 2, 4분면 쪽으로 그리는 그림은 x는 음수고 y가 양수였을 때가 2, 4분면 쪽이잖아. 그 부호가 x 앞에 부호, 루트 앞에 부호가 4분면을 결정하거든. x 앞에 부호, 루트 앞에 부호. 그게 4분면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정의역과 치역을 신경 쓰면 정의역과 치역을 통해서 몇 4분면을 그릴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을까요? 그런데 이거는 실은 우리가 터득해서 통달하는 영역이거든? 무리함수 역함수는 뭐야? 저 루트 속의 1차식인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무슨 함수야? 그러면은 무리함수 제일 처음에 배울 때 어떻게 배우냐면 무리함수는 2차 함수의 절반의 역함수를 구해. 그래서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2차 함수가 돼.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2차 함수, 2차 함수의 역함수가 무리함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무리함수가 있으면 그걸 y는 x한테 대칭한 게 역함수라서 5,1이라는 점에서 이렇게 생긴 게 역함수 같은데 이게 포물선의 절반이야. 근데 무리함수 중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런 것들이 훈련이 돼 있었으면 참 좋겠다. 루트 속의 2차식일 때 이런 무리함수도 있습니다. 이건 무엇일까요? 기억을 못해도 지금 생각할 수 있어.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힌트 드릴게요. 양변을 제곱해볼까? 뭐 손까지 대서 제곱해야 되겠네. 눈으로 대충 봐도 제곱되는 거 아니야? 누구지? 원해. 그러네, 원이네. 이거 제곱하게 되면 x제곱만 이항해주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네. 근데 이건 두 가지가 구분돼. y의 값이 마이너스 루트 4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녀석과 y의 값이 루트 4 마이너스 x제곱은 둘 다 제곱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라는 원이거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시험에 출제해가지고 연습이 돼 있는 상태를 유도해줘야 되는데, 자, 첫 번째 거는 이 위에 첫 번째 루트 앞에 플러스 이 녀석의 값은 원의 위쪽을 얘기합니다. 앞에 보가 마이너스 녀석의 값은 아래쪽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거 본 적 있지 않아? 참고서에 보통 이런 문제 엄청 많은데. 처음 봐요? 네. 처음 보면 어쩔 수 없고요. 자, 지금 구경했어? 다음에 원이라고 얘기해야 돼.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거는 지수함수를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하려고 하거든? 근데 참고서들은 보통 말이 많아. 글로 엄청 많이 써놔. 별것도 없는데. 그래서 지수함수 핵심을 살핀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지수함수라고 우리가 지칭하는 거는 y는 ax 같은 함수를 우린 지수함수로 얘기해. x가 지수에 있을 때 지수함수로 얘기하고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는 이 녀석을 다항함수로 얘기하는 거죠. 미세값이 x면 다항함수, x의 값 지수에 있으면 지수함수. 그런데 지수함수는 물론 지수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이것도 지수고 이것도 지수야. 이것도 지수긴 해. 다 어떤 숫자의 거듭제곱든 다 지수긴 한데 지수함수는 우리가 다루려는 지수함수는 0보다 크고 1이 아닌 것만 미수로 가는 함수의 그림을 그리려고 하거든. 자, 내가 만약에 이렇게 그리는 그림이나 이렇게 그리는 그림들은 그림이 끊어져 있지 않아. 근데 가우스 같은 경우에 그림이 끊어져 있는 거 아니야? 우리는 끊어져 있지 않은 이런 그림을 연속함수라고 얘기하거든. 끊어져 있는 녀석의 값은 불연속함수라고 얘기해.
근데 보통 우리가 다루는 고등학교 과정에 다루는 함수들은 가우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끊어져 있지 않는 편이야. 이렇게 끊어져 있지 않은 그림 같은 경우에 우리가 주로 이런 것들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마이너스 3의 x승이나 1x승 같은 경우는 1x승의 값은 1을 몇 번 곱하든지 간에 1인 거 아니야? 그러면 실은 이 녀석의 값을 함수로 잡으면 이건 지수함수라고 말하기 좀 부적절한 것 같은데 지수함수라고 말하지 않고 보통 이런 녀석은 상수함수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린 미세값 1인 건 배제할 거야. 지수함수에서. 미세값이 1이면 지수함수로서의 규칙성을 좀 벗어나서 그건 배제할 거고 마이너스 3 같은 경우에 거듭 제곱하게 되면은 내가 이렇게 연결되는 그림을 그리려고 봤더니 마이너스 3의 값을 한 번 곱하면은 마이너스 3, 두 번 곱하면 플러스 9, 세 번 곱하면 마이너스 27, 네 번 곱하면 81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막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그럼 그림 그리기 되게 부적절할 것 같은데? 내 말이 되나요? 네. 그리고 그림이 연결될 수 없어. 왜냐면 어떤 숫자를 여러 번 곱해서 이 값은 절대로 0이 나올 수가 없거든. 근데 x축을 관통해야 될, x축을 관통할 수가 없거든? 0이 안 나오니까? 이런 점들을 연결된 그래프로 연속함수로 그릴 수가 없어. 뭐 여기만 대충 뭐 조금 그렸다가 여기도 조금 그렸다가 뭐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은데? 여기 조금 그리고 여기 조금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면 그림이 연결되는 그림이 안 돼. 그래서 미세값이 음수인 것도 배제하려고 해. 우리가 주로 다루려고 하는 거는 미세값이 0보다 크고 1이 안 되는 것만 주로 다뤄서 그림이 연결되는 그림으로서만 지수함수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녀석의 값이 미세값이 2가 되는 녀석 또는 미세값이 3인 녀석의 값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미세값이 2가 됐을 때는 0 대입하면 1인가? 2의 영승은 1? 1 대입하면 2인가? 2 대입하면 4가 될 거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 대입했더니 4분의 1. 네, 4분의 1. 그렇다면은 이런 점들을 연결한 녀석의 값은 이렇게 요게 2x승이구만. 그럼 지수함수 2x승이라는 녀석의 특징은 0 대입하면 1 나와서 0,1을 지나고 있고 이쪽으로는 축에 가까워지지 않거든? 계속 올라갈 건데 이건 축에 가까워지는 것 같다. x축에 가까이 가나요? 그럼 정근선은 점점 가까이 가는 선은 x축이겠네. 그리고 미세값 2였을 때 그래프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세값이 3이었을 때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세값이 3이면 0 대입하면 1 나옵니다. 1 대입하면 3 나오고요. 2 대입하면 엄청 큰 9가 나올 겁니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3분의 1, 마이너스 2 대입하면 9분의 1이 나올 겁니다. 미세값이 2보다 3으로 바뀌면 미세값이 더 커진 건데 미세값이 커지면 y축 오른쪽에서 그래프가 더 위에 있는 것 같다? 그리고 0,1을 지나면서 그래프가 위아래가 뒤바뀌는 것 같아. y축 오른쪽에서는 a에 해당하는 미세값이 커질수록 그래프는 더 위에 있는 거네. y축 오른쪽에서는 밑이 클수록 위에 있습니다. 이해된 거 맞나요? 그러면 미세값이 지금 1보다 큰 걸 관찰해 봤는데 미세값 1보다 큰 지수함수는 증가함수입니다. 미세값 a가 뭐가 되든지 간에 항상 0 대입하면 1 나와서 모든 이 미세값이 1보다 큰 지수함수는 무조건 0,1을 지날 겁니다. 점근선은 x축입니다. 미세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축 오른쪽에서는 더 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y축 왼쪽에서는 역전됩니다. 자, 그 다음 관찰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미세값이 2분의 1인 것과 미세값이 3분의 1인 걸 관찰하려고 하거든? 그림 따로 그리지 말고 여기다 그려야 되겠다. 이번에 관찰하려고 하는 녀석의 값은 미세값이 2분의 1인 녀석의 값도 양수면서 1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관찰해 보겠습니다.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x승이냐? x값 대신에 마이너스 x로 쓰면 무슨 대칭하는 거지? y. 그렇지. y축 대칭할 때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y축 대칭한 그림 되겠네? 2분의 1 x승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요 지수함수, 미세값 2였던 지수함수의 값을 y축 대칭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녀석의 값이 미세값 2분의 1인 지수함수입니다. 미세값이 0과 1 사이 있으면 감소하는 거니? 오른쪽으로 갈수록 내려가는 거니? 미세값 1보다 크면 증가함수, 미세값 0과 1 사이 있으면 감소하는 거네? 하지만 이것도 0 대입하면 1 나오는 거지. 정근선 똑같이 x축이죠.
이해된 거 맞나요? 근데 미세값이 3분의 1로 바뀌게 되면은 이게 3의 마이너스 x승이니까 얘를 y축 대칭하면 되겠다. 그럼 y축 대칭한 그림을 내가 여기다 그리게 되면 이렇게 되겠네? y축 대칭처럼 안 보인다? 좀 더 찌그러져 봐. 이렇게 되겠죠? 이런 거 맞아요? 요 녀석의 값이 미세값이 3분의 1인 지수함수가 될 텐데 2분의 1이 큰 거야? 3분의 1이 큰 거야? 3분의 1보다 2분의 1이 더 큰 건가, 밑이? 밑이 클수록 미세값이 2분의 1이었을 때 밑이 3분의 1보다 2분의 1이 크잖아. Y축의 오른쪽에서는 밑이 클수록 더 위에 있는 거 맞아? 이거 맞아요? 미세값이 1보다 크든 미세값이 0과 1 사이 있든 미세값이 클수록 Y축 오른쪽에서는 그래프가 더 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Y축 왼쪽에서는 역전됩니다. 되신 거 맞죠? 우린 이것만 지금 공부하려고 해. 근데 정의역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 미세값이 A가 되는 지수함수는 A가 0보다 1보다 크면 증가함수, A가 0과 1 사이 있으면 감소함수가 되는데 둘 다 어차피 0,1을 지날 거 아니야? 뭐가 되든지 간에 0,1을 지날 거고 두 함수는 정의역이 존재하는 것 같아. 정의역이 누굴까? 뭐만 대입할 수 있니? 그림이 존재하는 x의 범위가 뭐야? 증가함수가 되든 감소함수가 되든 그림이 존재하는 x의 범위가 뭐야? 우리 아까 x한테 양수만 대입했냐? 0도 대입하고 음수도 대입하지 않았니? 지금 x의 값이 이런 값에서 그림이 있어 없어? 이런 데서 그림이 있어 없어? 그림이 존재하는 x의 범위가 뭐냐고? 네, 모든 실수입니다. 정의역은 x는 모든 실수가 정의역입니다. 근데 y는 치역이라고 하는 셋값은 그림이 존재하는 y의 범위인데 y가 음수인데 이쪽에 그림이 존재하니? 존재 안 하잖아. y가 빵인 부분에 그림이 존재하니? 존재 안 하잖아. 다 y값이 양수인데만 그림이 존재하나요? 그럼 치역의 값은 그림이 존재하는 치역의 값은 y가 0보다 큰 모든 실수의 값이 치역인 거네. x축보다 다 위에만 그림이 있으니까. 이해되신 거 맞아요? 꼴랑 이거 공부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도 안 되는 거 구경하고 갈까? 다음에서 지수함수인 것만을 보기에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한 내용이 있거든. 개념 체크 문제. 첫 번째 건 미세값이 5라며. 두 번째 건 미세값이 0.4. 세 번째 거는 이건 지수함수 아니지. 다항함수지 이거는. 이건 미세값이 누구란 얘기야? 이 값은 3분의 1 x과 똑같은 건가요? 1의 x는 어차피 1이니까? 그럼 지수함수의 값은 미세값이 0과 1 사이 있어도 지수함수, 미세값 1보다 커도 지수함수. 하지만 여기는 안 나왔지만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이건 지수함수가 아니야. 미세값이 무조건 0보다 크고 1이 아닌 것만 지수함수에서 다룰 거야. 미세값이 음수면 이거 지수함수 아니야. 다음에서 3의 x승한테 숫자 대입하세요. 이건 생략합시다. 자, 지수함수 그래프 설명해 드렸고요. 지수함수의 성질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바로 문제로 가겠습니다. 지수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대소관계를 비교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세값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 미세값이 0과 1 사이 있으면 감소함수가 되는데 그 미세값이 뭐냐에 따라서 증가감소를 알기 때문에 첫 번째 건 2라고 하는 녀석의 2분의 1승인가? 두 번째 건 2에 3분의 2. 세 번째 건 2에 5분의 3.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미세값이 2가 되는 지수함수는 증가함수인가요? 증가함수기 때문에 작은 숫자를 대입한 y좌표는 작고 큰 숫자를 대입한 y좌표는 큰 거니? 그래서 대소관계는 2분의 1과 3분의 2와 5분의 3을 대소관계 비교하려고 하거든? 이런 지수값 중에 제일 큰 건 누구야? 저기 뇌가 정지돼 있어? 3분의 2. 네, 3분의 2가 제일 큰 거죠. 3분의 2는 0.666, 5분의 3은 0.6. 그래서
이런 거죠. 그러면 답을 쓸 때 이렇게 쓸 거야. 이 대소관계대로 미세값 2가 되면 증가함수니까 2의 2분의 1 승이 제일 작고 그 다음 녀석의 값이 5제곱근 8의 값이 두 번째로 작고 제일 큰 녀석의 값이 세제곱근 4라고 답을 써야 돼. 답은 우리가 바꾼 녀석까지 답을 쓰지는 않는 편이야. 원래 최초에 주어진 숫자를 가지고 대소관계를 밝혀주는 게 대소관계 문제 답이야.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첫 번째 건 0.3이라는 녀석이 2분의 1 승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건 0.3에 세 번째 건 0.3에 그럼 지수에 있는 값의 대소관계를 따질 건데 미세값이 0.3이면 증가해 감소해? 0과 1 사이였으니까 감소하겠죠? 감소하면 대입하는 게 작은 값을 대입한 값은 큰 값을 가지고 큰 값을 대입하면 작은 값을 가지는 거지. 그래서 일단 지수의 대소관계부터 따지겠습니다.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 중에 제일 작은 거는? 제일 작은 게 2분의 1인가? 그 다음이 3분의 2가 두 번째인가? 0.75, 4분의 3이 제일 큰 거네? 그럼 이 대소관계를 가지면 이런 숫자들의 대소관계는 뒤바뀌어야 되나? 큰 값을 대입할수록 작아지고 작은 걸 대입할수록 커지니까? 그럼 답을 쓸 때는 이렇게 답을 쓰지 않고 요 세 개의 숫자의 대소관계로 이걸 답이라고 할 거죠? 이해되신 거 맞나요? 중요한 건 미세값 1보다 컸을 때는 증가함수, 미세값이 0과 1 사이였을 때는 감소함수라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앞에 대칭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고 있거든? 니네가 지금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이 정도는 아니니까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함수의 그림을 그리시고 치역과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평행이동도 고려해서 지금 문제를 풀라는 얘기거든? 자, 첫 번째 거는 지수함수의 그림을 일단 그리래. 지수함수의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지수함수의 값이 2의 x승이라고 하는 지수함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게 y는 2의 x승이라는 지수함수라고 한다면 이건 x축 방향 얼만큼, y축 방향 얼만큼 평행이동한 거지? x값 대신 x-1이 대입되어 있으면 x축 방향 1만큼 이동한 건가? 그리고 뒤에 플러스를 있으면 y축 방향 1만큼 이동한 거야? 그럼 이거는 오른쪽으로 한 칸, 위로 한 칸 평행이동한 건가요? 원래 점근선의 값 x축이 점근선이지. 근데 이 그림이 전반적으로 지금 여기 있던 그림이 전반적으로 오른쪽 한 칸, 위로 한 칸 같다며. 이게 오른쪽 한 칸, 위로 한 칸 가면은 점근선이 뭐가 될까? 이게 지금 누구에 가까워질까? 누구에 가까이 갈까요?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아니 이거 원래 그림 지수함수의 값은 x축에 가까워 갔었잖아. 근데 우리가 그림을 위로 한 칸 올렸잖아. 그러니까 y는 1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이런 거 맞아요? 그래프 위로 한 칸 갔으니까 x축 방향의 평행이동은 점근선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점근선이 지금 수평 점근선밖에 없기 때문에 y축 방향의 움직임만 점근선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점근선의 값은 지금 y는 1이 될 거고요. 문제는 치역도 구하라고 했잖아. 그림도 그리라고 얘기했고. 치역의 값이 누구지? 그러네. 그림이 존재하는 영역이 1보다 큰 영역에만 그림이 존재하네. 근데 보통 함수의 그림을 그리면 내가 지금 이게 지금 문제가 구리는 그림을 그린 거거든? 함수의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축과 만나는 점이 발생하네. 축과 만나는 점을 우린 절편값이라고 얘기하잖아. 절편값이 누구죠? 내가 x한테 빵만 대입하면 돼요? 네, x한테 빵 대입했더니 네, 2분의 3의 값이 y절편값이네. x절편은 없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 왔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요구한 거는 지수함수의 그림을 그릴 건데 미세값이 지금 2분의 1인 감소하는 지수함수의 그림을 그리세요. 미세값이 2분의 1인 지수함수의 값을 얼만큼 옮겼지? x축 방향으로. 네, 마이너스 이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옮겼나요? x값 대신에 x 플러스 1을 대입했고 요걸 이항해주면 y값 대신에 y 플러스 1이 대입된 거죠? 그러니까 x축 방향 마이너스 이만큼, y축 방향 마이너스 1만큼 평행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행동할 건데 원래 지수함수의 값은 미세값이 지금 2분의 1이기 때문에 감소하는 지수함수였습니다. 점근선의 값은 x축이었고 0,1을 지났을 겁니다.
그 지수함수를 왼쪽 두 칸, 밑으로 한 칸 평이동하라고 합니다. 여기 있던 지수함수의 값을 전반적으로 왼쪽으로 두 칸, 밑으로 한 칸 내리세요. 그렇다면 정근선이 누가 될까요? Y. 네, Y축 방향의 움직임만 정근선에 영향을 끼칩니다. 정근선의 값은 Y는 1입니다. Y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근데 지역은 누구야? Y. 네,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만 그림이 존재합니다. 이해된 거 맞죠? 축과 만난 점이 두 개인데? 먼저 y절편부터 두고 갈까? y절편이 누구야? 마이너스 3. 그러네요. 근데 다른 분들 지금 계산 아직 안 하셨어요.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원제 0 대입이 완료되죠? 0 대입에서 마이너스 4분의 3 구했어요? 지하 아직 계산한 눈빛이 아닌데? 네. 됐어? 0 대입에서 4분의 1 빼기 1 마이너스 4분의 3 했어요? 그러면 x절편 값은 누구야? y가 0이 나오는 x가 누굴까? 어디서 따로 초능력 학원 이런 데 다녀, 니네? 이게 왜 고민이 필요하지? 몇 승을 하면은 1이 나와요? 0. 그럼 0승이 되려면 x가 누구예요? 마이너스. 네, 근데 그게 왜 이런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요? 자, 된 거 맞아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얘네가 수학을 잘하고 싶으면 문제를 풀거나 수학에 관련된 문제를 풀면서 생각하면서 문제 풀 때 뇌가 한 템포, 두 템포 쉬지 않고 계속 작동해야 되거든? 그 작동이 쉬지 않았을 때 수학을 잘할 수 있어. 자, 지수함수가 2x이라는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이동을 먼저 하래. 그리고 나서 또 x축에 대해 대칭이동까지 하래. 그러면 이런 녀석으로 바뀝니다. 그때 A, B가 누군지 읽어주세요. 시험이 안 나와. 너무 쉬워가지고. 자, 먼저 평이동하려고 합니다. 2에 몇 승이라고 쓸 거야? 뒤에 상수는 평이동했습니다. 이제 x축 대처럼 누구의 보를 바꾸지? 네, y의 보를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y의 보 바꿨는데 보통 함수를 쓸 때는 플러스 y는 하고 써야 되니까 양배에 마이너스를 곱해야 되겠네요. 그럼 a가 누굴까요? 네, a는 마이너스이겠네. 여기는 x승인데 x 플러스 1승이니까 2를 따로 썼습니다. b의 값은 누구예요? 네, 너무 쉬워서 시험에 내기엔 부적절합니다. 하지만 선생님 장고 시험지 보니까 내겠더라. 이런 문제 낼 것 같아요. 선생님 장고 선생님한테 이메일을 보내든 전화든 해야 되겠어. 하지 마세요. 아니 그렇게 해야지. 왜냐면 지금 현재 내가 얘네 장고 시험지 검토해 보니까 바보들을 양산하는 시험을 주고 출제하더라. 시험이 어려워야지 애들이 우리 학교 선생님 이렇게까지 내니까 난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텐데 쉽게 내니까 교과서 따위면 공부해도 시험 잘 보네? 이러면 공부를 안 하지 애들이. 애들을 망치고 있어 학교가. 그래서 선생님이 전화해가지고 나한테 이럴 거 아니야. 네가 뭔데 이씨. 이러면 너 서울대 보내본 적 있어? 너 애들 중학교 보내본 적 있어? 졸라 갈고야지. 자,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설명할 게 없어서 바로 문제를 보면서 설명합니다. 미세값 1보다 크면 증가한다고 감소한다고? 증가. 미세값 0과 1 사이 있을 때는 감소. 그런데 원래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2차 함수가 계속 감소하기만 하는 2차 함수가 있니? 2차 함수가 계속 감소하는 2차 함수가 있니? 감소하다 증가하고 증가하다 감소하잖아. 하지만 지수함수의 값은 계속 감소하는 거 아니야? 증가하면 계속 증가, 감소하면 계속 감소인 거 지수함수지.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림을 그렸을 때 최소값 최대값 구해라고 한다면
단순하게 증가하면은 제일 작은 숫자를 대입한 게 최소값, 제일 큰 숫자를 대입한 게 최대값이겠네. 지수함수의 값은 단순 감소한다면 작은 숫자를 갖다 대입한 게 최대값이고 큰 숫자를 대입한 게 최소값이겠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문제는 미세값이 3인 지수함수, 이건 미세값이 몇인 지수함수지? 네, 5의 마이너스 1승의 값은 5분의 1이니까 5분의 4의 x승이겠죠? 그럼 이거는 미세값이 3이니까 증가할 테고 이거는 미세값이 5분의 4니까 감소하겠네. 단순하게 증가하는 그래프니까 마이너스 2를 대입한 게 최소값, 1을 대입한 게 최대값이겠네. 감소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최대값, 2 대입하면 최소값이겠네. 이런 거 맞아요? 그럼 시험에 내릴 이유가 없잖아. 너무 쉬우니까. 자, 그러면 이 녀석의 값은 끝에 있는 숫자만 대입하면 끝이야. 나 마이너스 2 대입하려고. 계산이 끝났니? 네. 1 대입하려고. 네. 요게 최소값, 요게 최대값입니다. 마이너스 1 대입했더니 4분의 5인 것 같고 2 대입했더니 25분의 16인 건가? 작은 숫자를 대입한 게 최대값, 큰 숫자를 대입한 게 최소값입니다. 감소함수니까 시험에 대기에는 부적절합니다. 자, 시험은 합성함수를 가지고 출제할 겁니다. 자, 이 녀석의 값은 중학교 3학년도 이런 합성함수를 배우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번 더 배우고 지금은 2x승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선생님이 치환하려고 하거든. 2x승을 치환하게 되면 저 함수의 값 y는 뭐가 될까? 자, 2x승을 치환하게 되면 양변 제곱하면 t제곱의 값이 누구야? 4x. 아, 그러네. 요게 4x승이네. 그러니까 이거 이제 t라고 바꿔볼까? t제곱. t제곱? 나. 그럼 이렇게 해볼까? 야, 이 무서운 년들. 자, 이렇게 된 녀석의 값은 2의 제곱 곱하기 2x승이라고 쓸 수 있죠. 4 곱하기 2x승이라고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린 이거 뭐라고 쓸 건데? 네. 이 정도는 생각해 줘야지. 되신 거 맞죠? 자, 치환을 했더니 대입하는 거는 원래 0부터 2까지 범위에서 최대값 수값을 고르라고 얘기한 거죠? 0부터 2까지를 집어넣어서 여기서 우리는 t의 값이 나올 겁니다. 그 t의 값을 다시 대입하면은 y의 값이 나올 겁니다. 근데 구하고 싶은 최대값과 최소값은 이 함수에서 y라는 값의 최대값, 최소값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거의 범위가 필요합니다. 되신 거 맞죠? 그런데 0부터 2까지를 대입할 건데 주어진 함수의 값은 증가해, 감소해? x를 대입하면 t가 나오는 함수인데 증가하는 건가요? 증가하니까 0부터 2까지 값을 대입하게 되면은 최소값이 누구야? 네, 0 대입했더니 1 나오네요. 2 대입했더니 최대값이 누구야? 지금 우리는 x를 대입하면 t가 나오는 함수에 대해서 x의 범위가 0부터 2까지였을 때 t의 범위가 1부터 4까지인 거지? 이런 거 맞죠? 그럼 t라고 하는 거의 범위의 값이 1부터 4까지이기 때문에 1부터 4까지를 집어넣었을 때 최대값, 최소값이 필요합니다. 이건 중학교 2학년 때 반복되시 했네. 아니, 고등학교 1학년 때 반복되시 했네. 대칭축은? 네, 대칭축은 2죠? 두 분의 합은 4. 그걸 2로 나눠주면 대칭축은 2. 대칭축이 2이기 때문에 1부터 4까지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는 건가? 아래로 블록인데 꼭지점의 좌표의 값은 대칭축 2에서 꼭지점을 가져요. 1까지는 한 칸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4까지는 두 칸 떨어져 있어요. 이거 맞아요? 지금은 t를 갖다 대입해서 y가 나오는 함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t의 범위가 1부터 4까지를 대입할 건데 최소값은 2 대입한 게 제일 작은 값인가? 2 대입했습니다. 맞아요? 4 대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한 y라는 값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 y의 값의 최대값은 3이겠군요.
되신 거 맞나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지수함수에 특별한 성질들이 있습니다.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성질이고 나올 때마다 그냥 생각해서 풀면 되거든. 어떤 지수함수가 있습니다. 미세값이 a가 되는 지수함수입니다. 지수함수의 특징이 0,1을 지납니다. 그러니까 0대 2에서 1 나옵니다. 그리고 1,a도 지납니다. 1대 2면 a가 나옵니다. 이건 지수함수의 성질을 얘기한 거 아니야? a의 p 플러스 q 승의 값은 지금 p 플러스 q를 대입했다며. 근데 오른쪽은 p 대입한 거랑 q 대입한 거 곱하라고? 이건 지수업체니까 당연히 성립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맞는 말인데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헷갈리니까 헷갈려서 틀리는 애들한테 니네 그냥 멍청하니까 틀려 이렇게 출제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얘도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왼쪽에 있는 건 a의 p-q승이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a의 q승분의 a의 p승인 거죠. 나누기는 지수끼리 뺄 거니까 당연히 등호가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알려면 대입해서 이게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네. 자, 왼쪽에 있는 거는 대입했더니 a의 np승입니다. 오른쪽에 있건 a의 fp는 a의 p승인데 바깥쪽에 n승하라고 합니다. 요게 서로 등호가 성립하나? 어차피 이건 np를 곱할 거니까 이게 등호가 성립하니까 이것도 성립하는 거죠? 네. 우리는 이 2, 3, 4번을 외우지는 않습니다. 외우지 않고 나올 때마다 판단할 겁니다. 스스로. 그런데 하도 많이 보다 보면은 익숙해져가지고 안 바꿔도 맞는지 틀린지 알 수 있습니다. 개념 체크 문제 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지수방정식으로 가려고 하는데 지수방정식은 이렇게 먼저 하고 출발해야 되겠다. A라고 하는 녀석의 fx승이랑 A라는 녀석의 gx승이 똑같다는 방정식이 있습니다. 미세값이 똑같은데 등호가 성립하려면 지수의 값이 같으면 등호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된 거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수방정식은 A가 0보다 크고 A라는 녀석의 값이 1이 아닌 걸 전제로 풀 때가 되게 많거든? 원래 미세값은 지수 함수 자체가 미세값 0보다 크고 1이 아니어야 되니까 그럼 밑만 똑같으면 지수의 값이 똑같다고 풀 거야.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을 때가 있어. 어떨 때가 문제냐면 왼쪽은 숫자의 거듭제곱이라고 얘기하고 숫자가 아닌 딴 걸로 하자. 왼쪽에 예를 들어서 x-1의 fx승 x-1의 gx승이라고 써가지고 x가 미세도 있고 x가 지수에도 있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미세값이 똑같긴 하지만 숫자가 아니야 이거는. 이럴 때에는 물론 미세값이 형태가 똑같으니까 fx라는 녀석과 gx 값이 똑같으면 당연히 똑같겠지. 하지만 어떨 때도 똑같냐면 지수에 있는 녀석이 fx하고 gx가 다를지라도 fx, gx가 다를지라도 미세값 1이 되면 1의 거듭제곱은 지수가 뭐든지 간에 1로 등호가 성립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함정을 파는 문제들이 제법 많습니다. 숫자로 나오면은 아무 고민 없이 그냥 풀면 돼. 하지만 미세 있는 녀석의 값이 x가 있으면 맞다 선생님이 이거 1 될 때 조심하라고 했는데 1 될 때만 생각해보면 되는데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일단은 쉬운 문제들은 보자마자 답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x가 누굴까요? 왼쪽에 있는 숫자는 2라고 하는 숫자의 2x 플러스 2승인가? 오른쪽에 있는 거는 2라고 하는 숫자의 15-5x인가? 그럼 방정식만 풀면 되는 거잖아. 7x가 13? 7분의 13? 얘는 치환이 되나? 치환했더니 2x승을 t라고 쓴다면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는 빵이네. t의 값은 2x승이고 근데 여기서 t의 값이 누군데? 인수분해서 해를 구하면 2 또는 마이너스 1인가?
그럼 지수의 값은 치역의 값이 0보다 크니까 2는 나올 수 있거든? 하지만 지수의 값은 무조건 치역이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음수의 값은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가능한 x의 값은 1밖에 없습니다. 되신 거 맞아요? 얘는 미세값이 다르네? 미세값이 다르면 똑같을 수 있나? 미세값이 다르면 절대 똑같을 수 없어. 미세값이 다르면 그림이 이렇게 생겼거든. 교점이 있네? 아까 모든 지수함수는 다 뭘 지난다고? 0,1 지난다고? 3x승하고 2x승은 0,1을 지났잖아. 밑이 달라도 똑같은 경우가 딱 한 가지 있는데 지수에 있는 값이 빵이었을 때가 똑같네. 3x-2의 값이 빵이 되는 값이 x는 2인가? 네. 그럼 4의 빵승도 1, 5의 빵승도 1. 그러면은 이거 한 선생님이 빼먹었네. x-1이라는 녀석의 값이 뭐든지 간에 여기는 fx라는 녀석과 gx가 둘 다 빵이면 근데 이건 따로 쓸 필요가 없었다. 둘 다 빵인 건 어차피 이 범주에 들어오니까. 미세값은 1이 되는 경우가 어떻게 될까를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지수의 값은 빵이 되는 경우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를 한번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이제 변형된 것들을 푸는 것밖에 없는데 다 엄청 쉽습니다. 원래 지수함수, 지수방정식, 지수부등식은 엄청 쉽거든? 자, 첫 번째 거는 3의 거듭제곱이란 말이야. 두 번째 거는 4분의 3을 미수로 하든 3분의 4를 미수로 하든 결정했으면 좋겠고 3의 거듭제곱으로 쓴다면 앞에 거는 3의 x제곱 플러스 3x 손 안 대면 될 것 같고 오른쪽은 3을 미수로 한다면 뭐라고 써야 되지? 그럼 지수의 값이 똑같을 거니까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인가요? 그때 x의 값은 마이너스 2 또는 1인가? 한 줄만 생략해서 인수분해만? 근데 이 값은 다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전 어떨 때는 답이 될 수 없다고 했지? 치환해서 풀었을 때는 t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무조건 양수값만 돼야 돼? 하지만 x라는 녀석의 값은 모든 실수가 다 괜찮아? 자, 오른쪽의 녀석의 값은 미세값을 4분의 3으로 만드는데 만족하려고 합니다. 앞에 거는 그냥 쓸 거고요. 뒤에 건 미세값을 4분의 3으로 쓴다면 지수의 값을 뭐라고 쓸 거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역수치했으니까 이항했습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입니다. x의 값은 1 또는 3인가요?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다음에 방정식을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방정식을 풀 때 치환해서 풀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 같거든? 앞에 거는 선생님이 2의 x승의 값을 t라고 치환하고 풀 계획입니다. 뒤에 거는 5x승을 t라고 써볼 생각입니다. 자, 2x승의 값을 t라고 쓴다면 지수의 값은 무조건 치역이 0보다 크기 때문에 t의 값이 0보다 큰 값만 허용할 수 있고 치환했더니 t제곱 마이너스 몇 t야? 무서운 친구들 3 곱하기 2의 x승 곱하기 2의 1승이야? 그럼 몇 t야? 네, 감사합니다. 무서운 친구들 앞으로는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인수분해했습니다. 해가 누구예요? 8하고 마이너스이네요. 그 중에 뭐만 허용하라고? 치환한 녀석의 값은 무조건 0보다 커야 되니까 8만 허용할 겁니다. 그럼 x의 값이 누굴까요? 네, x의 값은 2의 x의 값이 8이기 때문에 x는 3인 거죠?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음 녀석의 값은 5x의 값을 t라고 치환하겠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이거 치환 안 하고 답을 알겠는데 딱 보자마자 그냥 x가 0밖에 없는 거 아니야? 5의 0승과 5의 0승이 다 1이니까 더했을 때 2 나올 거 아니야? 이거 답은 0인 것 같아. 그래도 풀어보자. 5x의 값을 치환할 건데 t의 값은 양수만 허용할 수 있습니다. 치환했습니다. 앞에 건 t고요. 뒤에 거는 네, 마이너스 1승이니까 t의 마이너스 1승. 양변에 t 곱하고 있습니다. t 곱하면서 2항도 완료했습니다. 완전 제곱식인가? 완전 제곱식이니까 t의 값은 1밖에 없죠. t의 값 1이면 우리가 지금 5x의 값을 잡았으니까 x의 값은 0밖에 없나요?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자, 이제 이런 문제가 제일 그지 같은 문제들이거든? 나는 맞게 구했다고 생각하고서, 이번 시험 쉬웠네, 라고 판단을 하는데, 채점했더니 답이 틀려. 이런 문제가 제일 그지 같아. 약간의 실수인데 답이 달라지는 거거든. 자, 일단 첫 번째 거는 x가 양수인 것들 중에서만 해를 구하세요. 그런데 이거는 지수에 있는 값에도 x가 들어있고 미세에 있는 값에도 x가 들어있는 상태거든. 미세 값이 똑같으니까 첫 번째는 지수에 있는 녀석의 값이 같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 그럼 x가 누구야? 네, x의 값은 4분의 6, 2분의 3이네요. 이것만 해서 답 2분의 3 졸라 잘했어. 스스로 기특해. 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 왜냐면 뭐도 생각을 하고 미세에 있는 녀석의 값은 누구면 등호가 성립할 수 있다고. 밑은 1인 걸 생각을 하고 미세값 1이면 왼쪽은 1의 마이너스 1승이고 x가 1이면 오른쪽은 1의 1승인가? 어차피 왼쪽 1의 역수는 1, 1의 1승도 1, 등호가 성립하네. 그럼 답은 x가 1인 걸 빼먹은 애들은 다 틀리세요 라고 출제하는 거네. 답은 두 가지입니다. 근데 은근히 많이 빼먹어 애들이. 자,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지금은 지수의 값이 똑같은 거 아니야? 지수가 xx 지수가 똑같습니다. x의 값이 마이너스보다 크다고 갑니다. 어차피 지수가 똑같으니까 첫 번째 바램은 지수가 똑같으니까 밑만 똑같으면 똑같은 숫자겠지 뭐. 그래서 x의 값은 4인 걸 골랐습니다. 졸라 잘했어. 또 칭찬하고 넘어가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밑에도 x가 있고 지수에도 x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지수에 있는 값은 뭘 생각하라고? 0인 걸 생각하고 지수가 0인 거? 그럼 지수가 0이면 좌변값은 1의 0승, 우변값은 5의 0승. 둘 다 똑같은 거 맞니? 그러니까 0은 답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 이 범위를 만족하고 있죠 지금? 그러면 이 숫자들을 빼먹어서 틀리면 너무 안타깝잖아. 그러니까 빼먹지 않기 위해서 미세에 있는 미수의 값은 1인 걸 염두해야 되고 지수에 있는 미수의 값은 0이 되는 걸 염두하고 풀어야 돼.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지금 하는 말을 나중에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말은 합니다. 지수 방정식에서는 두 군의 합을 구하라고 하면 두 군의 곱으로 문제를 풀 겁니다. 로그 방정식에서는 두 군의 곱의 값을 구하라고 하면 두 군의 합으로 문제를 풀 겁니다. 시키는 걸 그대로 하지 않고 반대로 할 겁니다. 지금 문제가 요구한 거는 지금 지수 방정식이 있어. 지수로 표현된 방정식이 있는데 두 군의 합의 값을 구하라고 했거든? 하지만 미리 문제를 보면서 맞다. 선생님이 청개구리처럼 지수 방정식이 있으면 두 군의 합은 두 군의 곱으로 풀라고 했는데 라고 생각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3의 x승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t라고 치환하겠습니다. 치환을 하게 되면 t제곱 마이너스 kt 플러스 9인가요? 그런데 원래 여기서 얘기하는 두근 있잖아. 이 두근은 이 방정식의 x라는 값을 두 개의 근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방정식에서 근은 x라는 문자가 근인 거잖아. 하지만 우리가 지금 x라는 녀석이 아니라 t라고 치환한 방정식이 2차 방정식이 지금. 그러면은 이런 x의 값을 집어넣으면 t의 값은 뭐가 되는 거야? t의 값은 3의 알파승과 3의 베타승인 거지. 이해된 거 맞나요? x가 알파 베타니까 x한테 알파 베타를 대입하면 t의 값은 3의 알파승, 3의 베타승입니다. 그러니까 두 근은 알파 베타인 게 아니라 두 개의 근은 3의 알파승과 3의 베타승이 두 개의 근입니다. 문제는 두 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지만 나는 지금 두 근의 곱으로 문제를 풀고 싶습니다. 두 근의 곱의 값이 누구야? 그건 두 근의 합이잖아요. 네, 두 근의 곱의 값은 근각의 소형 공개해서 9인가요? 왼쪽은 3의 알파 플러스 베타승, 오른쪽은 3의 제곱.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2입니다. 두 근의 합을 구하라고 하면 두 근의 곱으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두 번째 문제.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질 때 k의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지금은 문제가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라고 한 게 아니라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이제 찾아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있는 이 방정식에서 두 개의 근은 3의 알파승, 3의 베타승이 근이라며. 근데 알파, 베타의 정체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돼 있나?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0보다. 그건 자,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수백 번 했을 건데. 잠깐. 니네 무슨 개인기 어디서 연마하는 거야? 이렇게잖아요. 판별식이 0보다 크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식이 빵이면 중근,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개의 합은. 판별식이 0보다 같을 때는 실근. 네,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중3 때, 고1 때 지금까지 수백 번 하셨을 거예요. 헷갈리면 안 돼요. 판별식 0보다 컸을 때 두 개의 실근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푸는 거는 2차 방정식이 아닙니다. 2차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문제를 푸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수 방정식에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지수 방정식에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치환했잖아. 치환하는 순간 t라고 하는 문자는 양수가 됩니다. 지수함수의 값은 x한테 모든 실수를 대입할 수 있지만 x한테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수의 값을 대입할 수 있지만 t의 값은 무조건 양수해야 됩니다. 지수함수의 값은 3의 x승이라는 녀석의 값은 증가한 녀석이기 때문에 정의역은 모든 실수지만 x는 모든 실수지만 t의 값은 양수값입니다. 이해된 거 맞아요? 내가 알파라는 녀석이 뭐가 되든 베타의 값이 뭐가 되는지 간에 알파를 대입해도 양수, 베타를 대입해도 양수인 거죠. 그럼 여기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는 말은 문제에 표현된 표현이지만 우리는 뭘로 풀어야 되냐면 서로 다른 두 양근의 문제로 풀어야 됩니다. 지수 방정식의 근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이지만 치환해서 푸는 2차 방정식에서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양근으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이런 거 맞나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근데 근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근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훈련이 돼 있어서 지금은 설명하는 파트가 아니거든 실은. 근데 당신들이 훈련이 안 돼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설명합니다. 자, 선생님 설명하는 거는 첫 번째, 두 근이 양수의 근을 가질 때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값이 빵이었을 때 지금 최고층계수 양수인 걸 전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알파, 베타의 값이 두 개의 근이고 두 개의 근의 값은 0보다 컸을 때 두 개의 근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양근인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양근을 가질 때 설명하고 있습니다. 0은 숫자, 알파는 근, 베타는 근입니다. 근과 근이 붙어있을 때 우리는 이걸 근과 근의 위치 관계라고 얘기하거든? 실근의 위치 관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고등학교 1학기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2학기 두 번 배웁니다. 머릿속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설명하면 앞으로는 가지고 있어야 돼. 고3 졸업할 때까지. 이거 모르는 애들은 없어. 고등학생 중에. 없으면 난 못하겠어요. 라는 다짐이거든? 꼭 알아야 돼. 문제 풀 때 계속 사용할 거야. 앞으로. 두 개의 근이 붙어 있었을 때는 숫자로 인해서 두 개의 근이 떨어져 있지 않고 숫자가 왼쪽에 있어서 두 개의 근이 서로 이웃하고 있거든? 근이 붙어 있을 때는 첫 번째 판별식, 두 번째 대칭축, 세 번째 함수값으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교과서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신 적이 있을 건데 교과서에서는 판별식, 두근의 합, 두근의 곱으로 풀도록 권장합니다. 판별식, 두근의 합, 두근의 곱으로 풀기를 권장하는데 그럼 10개 중에 2문제 풀 수 있습니다.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으로 풀어야지 10문제 다 풀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선생님이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이라고 했거든? 서로 다른 두 개의 양근일 때 문제라고 얘기했어. 서로 다른 두 개의 양근일 때 문제를 푸는 중이고요.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이기 때문에 판별식은 0보다? 판별식은 0보다? 근데 판별식 0보다 커야지 서로 다른 근입니다. 서로 다른 실근입니다. 양수인 근도 실근이니까요. 대칭축의 값은 0보다 오른쪽이니? 대칭축의 값이 0보다 오른쪽이어서
대칭축은 마이너스 2분의 b로 구하는데 대칭축의 값이 0보다 커야 됩니다. 함수값은 여기 수근근 중에서 유일한 숫자인 빵의 값을 대입한 함수값은 y절편이죠. 요 함수의 값을 fx라고 칭한다면 f한테 빵 대입한 녀석의 값이 함수값인데 빵 대입한 값은 c의 값이고 그 c의 값은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양수값을 갖습니다. 이 세 개의 범위에서 얻어지는 미지수 k의 범위, 여기 세 개의 범위에서 얻어지는 a의 범위, 뭐 특정한 문자의 범위를 공통되는 범위를 구할 겁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두 개의 근해값이 음수인근을 가질 때입니다. 쌤은 지금 아래로 블록인 걸 전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값이 빵인 녀석의 값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음근의 값을 가질 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알파 베타의 값이 근인데 알파 베타의 값이 음수여서 빵보다 왼쪽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최고차계수가 양수인 걸 전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근근수의 문제입니다. 근과 근의 위치 관계가 숫자로 인해서 분리되어져 있지 않고 근과 근이 서로 이웃해 있는 상황입니다. 근이 이웃해 있을 때는 첫 번째 판별식, 두 번째 대칭축, 세 번째 함수값을 생각할 겁니다. 일단 판별식부터 적용했습니다. 판별식의 값은 0보다 서로 다른 근이기 때문에 판별식 0보다 큽니다. 대칭축은 0보다 지금 대칭축은 y축보다 왼쪽에 있네요. 함수값, 유일한 숫자인 빵을 갖다 대입했더니 c가 나올 겁니다. 그 c 대입한 녀석의 값은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양수입니다. 이거 세 개의 공통 범위를 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른 부호였을 때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근의 부호가 다를 때, 그럼 0이 사이에 있는 건가? 그럼 서로 다른 부호의 두 근인 거네? 이해된 거 맞죠? 그럼 이 문제는 방금 전이랑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은 근수근의 문제입니다. 근이라고 하는 것들이 숫자로 인해서 떨어져 있습니다. 이웃해 있지 않습니다. 이때도 물론 판별식, 대칭축, 함수가로 풀어도 괜찮긴 하거든? 요 공통범위 구해도 돼. 하지만 수학자들이 많이 문제 풀어봤더니 3번 함수값만 가지고 풀어도 똑같은 답이 나오더래. 그러니까 1번, 2번, 3번 하기 싫어. 그래서 근수근의 문제였을 때는 함수값만 가지고 풉니다. 근수근의 값은 함수값만 가지고 풉니다. 빵 대입한 녀석은 x축 밑에 있나요? 빵 대입한 녀석의 값이 0보다 작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정리하면 근이 붙어 있으면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 근이 떨어져 있으면 함수값만 가지고 문제 풉니다. 앞으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수없이 많은 문제가 활용됩니다. 이렇게 다시 설명할 수는 없어. 이제 시간이 없거든? 여기서 끊고, 요거 하나만 알겠어. 근데 x의 값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지만, 우리가 3x의 값을 t라고 칭하면서 여기는 t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3의 알파승과 3의 베타승의 값이 t의 값이고, 그 녀석의 값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양근인 상황입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양근이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녀석의 값은 최고차계수 양수니까 아래 블록인가요? 아래 블록인 녀석의 값이 두 개의 근의 값이 양근이려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이해된 거 맞나요? 이렇게 두 개의 서로 다른 양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근근의 문제입니다. 수근근의 문제고 근이 붙어 있으니까 첫 번째 판별식을 조사했습니다. 판별 조사했더니 k제곱 마이너스 36인가? 판별식은 0보다 서로 다른 근이니까 판별식 0보다 큽니다. 여기서 지금 k값의 범위의 값은 마이너스 6보다 작다 또는 k값은 6보다 크다입니다. 두 번째 대칭축으로 갔습니다. 지금 대칭축의 값이 누구죠? 두 근 합의 값은 k, 대칭축은 2로 나눠서 2분의 k. 2분의 k라는 대칭축의 값은 0보다 0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0보다 큰 거죠? 여기서 지금 k의 값은 양수입니다. 세 번째 함수값 구하고 있습니다. 빵 대입했더니 뭐가 나와요? 9 자체가 양수니? 원래 빵 대입한 녀석이 양수다라고 놓고 풀려고 했었는데 이미 여기선 k 범위가 없군요. 그럼 세 개 모두에 공통되는 k 값의 범위를 찾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공통되는 것만 구하면 되겠네요. 두 개의 공통되는 k 값의 범위는
6보다 크다가 공통되는 범위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녀석이 실은 지금쯤이면 수십 문제, 수백 문제 풀어가지고 터득되어 있는 상황이어야 되는데, 지금 이거 선생님이 매우 단순한 딱 세 가지만 설명했거든? 이거 변형된 거 엄청 많아. 나올 때마다 앞으로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원칙은 한 가지입니다. 근이 이웃해 있으면 판별식 대칭 함수값, 근이 떨어져 있으면 함수값으로 풀 겁니다. 고3 졸업할 때까지 앞으로도 수백 번 써야 됩니다. 자, 지수부동식으로 갔습니다. 미세값이 1보다 크면은 증가함수입니다. 증가함수면은 x1의 값을 대입한 함수값보다 x2를 대입한 함수값이 더 큰 건가? 증가함수가 되면은 x1보다 x2가 더 클 때 x1을 대입한 함수값보다 x2를 대입한 함수값이 더 큰 거죠? 이해되는 거 맞아요? x1 대입한 것보다 x2 대입한 게 더 큽니다. 부동호 방향이 안 바뀝니다. 미세값 1보다 컸을 때는. 하지만 감소함수라고 한다면 x1의 값을 대입한 것보다는 x2의 값을 대입한 게 작은 값인가? 미세값이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x1과 x2의 관계는 x2가 더 크다고 한다면 미시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작은 숫자를 대입한 게 크고 큰 숫자를 대입한 게 더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호 방향이 바뀐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미세값이 0과 1 사이에 있으면 부동호 방향을 바꾸세요. 미세값이 1보다 컸을 때는 부동호 방향은 바꾸지 마세요. 꼴랑 이거밖에 없습니다. 다음 부동식을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세값이 1보다 큰지 미세값이 0과 1 사이인지를 검토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건 미세값을 뭐라고 할 건데? 왼쪽은 9, 오른쪽은 3인데? 통일해야 되잖아. 뭘로 통일할 거냐고. 3으로 통일하자고요? 감사합니다. 왼쪽은 3의 2x승인가? 오른쪽에 있는 녀석의 값은 3의 x 플러스 2승입니다. 미세값이 3으로 똑같습니다. 3이 없어졌을 때 부동호 방향이 바꾼다고 안 바꾼다고? 미세값 1보다 크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 안 바꾼다고? 따라서 x의 값 2보다 큽니다. 끝입니다. 두 번째 건 미세값 2분의 1인데 앞에 건 2분의 1에 3x 마이너스 1승이라고 쓸 건데 뒤에 거는 2분의 1에 몇 승이라고 쓸 거야? 4x 플러스 2승이라고 쓰겠다고? 빠른 대답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근데 2분의 1을 지웠을 때 부동호 방향 바꿔 안 바꿔? 네, 미세값 0을 했으니까 부동호 방향 바꿀 겁니다. 따라서 x값이 오면 마이너스 3보다 큽니다. 되신 거 맞나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다음 부동식을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지수부동식을 풀려고 하는데 그냥 풀기에는 그냥 풀어도 되려나? 그래, 그냥 풀어보자. 선생님 치환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래서 그냥 풀어보겠습니다. 그냥 풀어도 충분히 인수분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거는 3의 x승의 제곱이고요. 두 번째 거는 마이너스 12 곱하기 3의 x승이고요. 3의 1승만 따로 썼습니다. 근데 27하고 11을 봤더니 인수분해는 3구로 인수분해 되지 않나? 맞아요? 3x승 마이너스 3하고 3의 x승 마이너스 9로 인수분해 되니? 그럼 0보다 작으니까 사이값인 것 같아요. 3의 1승부터 3의 x승의 값은 3의 2승까지 갔습니다. 미세값 1보다 큽니다. 분호 바꿔 안 바꿔? 네, 부호 방향은 바꾸지 않고 답을 쓸 겁니다. 두 번째 녀석의 값은 2분의 1의 거듭적으로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루트 2분의 1을 제곱한 다음에 x승을 하고 한 거죠? 첫 번째 거는 2분의 1의 2x승입니다. 두 번째 건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1의 x승입니다. 인수분해는 마이너스하고 2로 하면 되나요? 이런 거 맞아요? 2분의 1의 x승 마이너스 4라고 한 녀석과 2분의 1 x승 플러스 2라는 녀석입니다. 0보다 크니까 작은 것보다 작다, 큰 것보다 크단가? 2차식이 0보다 컸을 때는 작은 것보다 작다, 큰 것보다 크다. 이 녀석의 값은 작은 마이너스와 작습니다. 이 녀석의 값은 큰 4보다 큽니다. 지수의 값은 무조건 양수값입니다. 마이너스보다 큰 거는 불가능합니다. 마이너스가 작은 건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양수값이니까. 이제 오른쪽 값만 풀면 좋은데 왼쪽 값은 2분의 1 x승인데 오른쪽은 2분의 1몇 승이려나? 네, 마이너스 2승이군요. 그럼 미세값이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부동호 방향을 바꾸세요. 이게 답입니다.
참 쉽죠? 미세값이 1보다 크면 안 바꿔요. 미세값이 0과 1 사이 있으면 바꾸세요.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근데 슬슬슬 지아가 눈만 뜨고 있는 상태에 돌입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열심히 생각도 같이 하고 있나요? 중간에 뇌가 쉬면은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게도 뇌가 쉬지 말아야 돼. 지금 건이도 한 템포씩 느려 지금. 어려워서 그래요. 개뻥치고 있네. 야! 미세값이 1보다 크면 안 바꾸고 미세값 0과 1 사이 있으면 바꾸고 2차 부동식 풀고 아니 이걸 어떻게 다 이렇게 문제가 다 뇌를 안 쉬고 루트 2분의 1을 제곱한 게 2분의 1인지 아니까. 아니 인수분해. 인수분해를? 에이 인수분해는 야! 나 정말 돌아버리겠네. 야 이거는 네 밥 먹듯이 하는 거잖아 이거. 아니 근데 저렇게 안 나왔죠. 5분만 쉬자고. 근데 시간이 안 가져. 지금 몇 분이야? 25분 있으면 집에 가는데 뭘 쉬어 쉬기는. 알았어 쉬었다겠어. 이건 미세값이 똑같습니다. 이건 지수의 값이 이것도 미세값이 똑같구나. 근데 x의 값이 0보다 크다라고 했지 x라는 녀석의 값이 1이 아니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적 없습니다. 미세값은 1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미세값이 1보다 컸을 때는 증가함수입니다.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x를 없앴을 때 부동호 방향을 안 바꾸겠죠? 내 말 재밌는 거 맞니? 글씨가 써지다가 안 써지다가. 자, 2항 했더니 2x의 값이 4보다 큽니다. 따라서 x의 값이 2보다 큽니다. x가 2보다 크다는 1보다 큰 범주 속에 들어있나요? 이거 전부를 답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x라는 녀석의 값이 0과 1 사이에 있으면은 감소한 함수이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이 바뀌었을 겁니다. 그럼 x의 값의 범위는 2보다 작다가 되겠죠? 첫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1보다 큰 범위에서만 답을 찾고 있는 중이었고 1보다 큰 범위에서 2보다 큰 녀석의 값을 찾으라고 하니 1보다 큰 것들 중에 답을 찾고 있었는데 2보다 큰 녀석의 값이 답이라고 하니까 우리 2보다 큰 녀석의 값을 답이라고 얘기했거든? 두 번째 거는 답을 찾는 범위가 0과 1 사이에서만 답이 나오면 답으로 인정해 줄 계획이었는데 2보다 작은 녀석만 답이라고 하기 때문에 0과 1 사이 있는 녀석의 값을 답이라고 할 겁니다. 이런 거 맞나요? 두 번째 거는 0부터 1까지가 답입니다. 하지만 세 번째 문제가 x가 1이 아니라고 얘기한 적이 없으니까 세 번째는 x의 값 1이면 무슨 일이 생길지를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x가 1이면 좌변은 1의 5승, 우변은 1의 7승인가? 이 부동호가 성립하니 1은 1보다 클 수 없죠. 지금 이게 모순이죠 지금. 그 x는 1을 답으로 허용할 수 없습니다. 그 답은 이 두 가지만 답입니다. 저것 또는 이거라고 답할 겁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두 번째로 갔습니다. 두 번째 x의 값이 1보다 크다라면 증가함수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을 바꾸지 않을 겁니다. x제곱 마이너스 3이라는 녀석의 값이 2x보다 작습니다. 인수분해했습니다.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입니다. 0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죠. 우린 1보다 큰 것들 중에서만 답을 허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답은 1부터 3까지가 답인가요? 두 번째는 x의 값이 0과 1 사이 때 하고 있습니다. x의 값이 0과 1 사이 있으면은 바로 위에 있는 식이 부동호만 바꾸겠죠. 부동호로 바꾸면 지금은 x의 값이 1보다 작다, x의 값이 3보다 크다 될 것 같아. 이 범위가 아닐 것 같은데? 그럼 답으로 인정할 수 있는 거는 0과 1 사이에서만 답을 찾는 중이었는데 1보다 작은 값이거나 3보다 큰 걸 답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답이 뭐예요? 0과 1 사이에 있는 범위에서만 답을 찾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1보다 작은 녀석이 답이라고 하고요. 3보다 큰 녀석의 값이 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두 겹짜리는 0부터 1까지만 답인가요? 마지막 세 번째. x의 값 1이라고 한다면 왼쪽도 1, 오른쪽도 1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건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가지만 답입니다. 또는이라고 쓰실 거고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유리에 어떤 필름을 한 장 붙일 때마다
빛을 통과하기 전 빛의 양의 60%만큼이 차단이 됩니다. 60%가 차단되니까 40%는 통과되는 거네. 40%의 빛이 통과하는데 처음 빛의 양의 625분의 16 이하가 되려면 이 필름을 몇 장 붙여야 되나요? 원래 빛의 세기를 A라고 하겠습니다. 한 장 한 장 통과할 때마다 40%가 통과합니다. 그러니까 통과하는 빛의 양은 5분의 2만큼 통과하는 건가? 원래 빛의 세기에 대해서 한 장을 통과하면 이걸 곱할 거고요. 두 장을 통과하면 이걸 곱할 거고요. n장을 통과하면 이렇게 하면 n장 통과했을 때 빛의 세기인 거죠. 이 빛의 양이 처음 양의 625분의 16 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숫자가 a 곱하기 5분의 2의 4승인가? a는 서로 약분할 거고요. 미세값이 5분의 2면 부동호 방향을 5분의 2는 0과 1 사이였으니까 부동호 방향을 따라서 n값은 최소 4장입니다. 되신 거 맞죠? 여기까지는 다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지수함수 끝내오시면 됩니다. 지수함수 끝내시고 개념센, 문제입센 내일까지 다 풀어오세요. 네, 12분 정도 남아가지고 뒤에 있는 스텝 3는 문제 정도 풀어드릴 생각입니다. 자, 19번으로 갔습니다. 숙제하는데 시간 많이 걸릴 겁니다. 놀지 말고 부지런히 하세요. 덜 하지 마세요. 날을 새서라도 다 하세요. 자, 지수함수가 있습니다. 지수함수의 값이 있는데 A점 좌표는 지수함수 있는 점이고 그 A점 좌표 Y좌표가 3분의 1이라는데 그럼 A점의 Y좌표가 3분의 1이면 우리 X좌표 알 수 있을 것 같다. X좌표가 누구야? 지수함수 위에 있는 점이라는데 뭘 대입하면 3분의 1 나와? 네. 그런데 B점 좌표도 지수함수에 있는 점이라고 했는데 B점은 비밀이라는데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1대2로 내분한 점의 좌표가 Y축이 있대요. Y축이 있다는 말은 C점의 Y좌표는 모르지만 X좌표는 아는 거야? C점 X좌표 아는 거야? 0. 네, Y축이 있으니까 0이죠? 하지만 Y좌표는 모릅니다. 왜냐면 C점은 지수함수에 있는 점이 아니거든. 1은 여기가 1이죠? 그런데 우리가 B점의 X좌표를 알 수 있나? B점의 X좌표 알아 몰라? 여기가 1대1라며. 그럼 수선발 내렸을 때 A점의 X좌표와 B점의 X좌표도 여기가 1대2인 거 아니야? 이된 거 맞아요? 그러면 B점의 X좌표가 누구라고? 2대2 했더니 Y좌표는? 9. 네, 그게 답입니다. 지수함수가 두 개 있습니다. 두 개의 지수함수가 만나 생기는 점의 좌표가 A점입니다. B점 좌표는 4,0입니다. 삼각형의 넓이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밑변 값은 4네? 그럼 2분의 1 곱하기 밑변 4 곱하기 높이 H의 값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삼각형 넓이입니다. 그럼 내가 필요한 건 A점의 Y좌표가 필요한 건가? 된 거 맞아요? 그럼 A점의 Y좌표가 좀 필요합니다. 삼각형의 넓이의 값은 좋니? 삼각형 넓이의 값이 몇이래? 16. 그럼 H가 몇이라는 얘기예요? 8.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A점의 좌표가 Y좌표가 8이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네? 근데 A점 좌표는 이 지수함수 위의 점이라네. X한테 뭘 대입해야지 8 나오는 거지? 이게 뭐야? 자, X한테 뭘 대입하면 8이 나올까요? 로그 2에 9를 대입하면 8이 나오나? 이된 거 맞아요? 거의도 됐어? 네. 그러면 이 A점 좌표는 또 다른 지수함수 위의 점이기도 하다며. 그럼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하는 A값을 구할 수 있겠다. 네, 그럼 대입하겠습니다. Y한테 8을 대입했고요.
2의 마이너스 로그 2의 9 플러스 9분의 a인가? 마이너스를 없애고 싶다면 누굴 변화를 주지? 앞에 마이너스가 9에 마이너스 1승으로 올라갔어? 그게 9분의 1인가? 그럼 2하고 2가 똑같으니까 9분의 1만 내렸을 거 아니야. 그럼 a가 누굴까요? a가 71이면 9분의 72여서 8 나오나? 네. 네, 그래서 a의 값은 71입니다. 21번으로 갔습니다. 21번이 함수 fx의 값은 2차 함수입니다. 그 2차 함수의 값에 대해서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의 범위값이 필요합니다. 딱 보니까 치환할 게 누군지 보이네. 치환하지 않고도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긴 하다. 치환하지 않고 풀어볼까? 2의 fx승 전체의 제곱이 4의 fx승인가요? 2의 1승의 값은 2니까 2 하나를 따로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8로 이항했습니다. 아까 건이가 이 인수분해 난 빨리 스님 니 빨리 하니까 나 못 알아먹겠거든요. 못 알아먹기 힘듭니다. 마이너스 4, 2 곱한 마이너스 8 더하면 마이너스 2. 이거 쉬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인수분해했더니 2의 fx승 마이너스하고 2의 fx승 플러스인가요? 물론 이 값이 양수값이어서 지워도 괜찮은데 2차식이 0보다 작을 때가 사이값인가?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2의 fx승의 값은 4까지 사이값입니다. 근데 모든 지수의 값은 양수값이 치역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보다 큰 건 당연합니다. 이건 풀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참이니까요. 모든 지수의 값은 양수니까 마이너스보다 당연히 큽니다. 이때 해는 모든 실수입니다. 뭘 대입하든지 간에 이건 성립합니다. 그럼 풀어야 될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4가 2의 제곱이잖아. 미세값 2로 똑같고 부동호 방향은 안 바뀌나요? 네. 그럼 fx값 2보다 작은 문제 풀라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 2보다 작은 문제 푸세요. 이제 2차 부등식 풀고 있습니다. 이항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의 값 0보다 작은 건가?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2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이 사이는 정수가 필요합니다. 정수의 개수가 몇 개 있죠? 네, 4개네요. 큰 거 빼기 작은 거 마이너스 1이죠? 자, 마지막 문제로 갔습니다. 이거 풀고 오늘 집에 가겠습니다. 엄청 빨리 끝내주네. 자, 수능 기출문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쉬운 게 세상에 수능 기출문제래. 포물선 2차 함수가 fx입니다. 직선 1차 함수가 gx입니다. 다음 부등식을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 x의 값들의 합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세값이 2분의 1입니다. 앞에 건 2분의 1의 fx, gx고요.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이 2분의 1이 뭐야? 네, 3gx네요. 미세값이 0과 1 사이였으니까 나는 부동호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항하겠습니다. fx-3이라는 녀석과 gx를 곱한 녀석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만족하는 x를 구하세요. 이걸 언제 만족하냐면 첫 번째는 fx-3의 값이 음수값이면 gx도 음수면 되나? 음수 곱하기 음수는 이거 잘못 얘기했네. gx는 양수값인가? 음수 곱하기 양수가 음수인가? 두 번째는 fx-3의 값이 양수값이면 gx의 값은 음수가 돼야 되나? 첫 번째 걸 만족하는 x를 찾고 있습니다. fx가 3보다 작을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fx가 3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 3보다 작은 거? 그러한 x의 범위가 1부터 5까지인가요? fx가 3보다 작은 거는 1부터 5까지입니다. 하지만 gx가 0보다 큰 거는 어디야? gx가 0보다 큰 거는 3보다 오른쪽인가?
이해된 거 맞아요? 네. 그럼 첫 번째 범위의 값은 3부터 5까지입니다. 두 번째 거. fx가 3보다 컸으면 좋겠습니다. fx가 3보다 큰 녀석은 여기죠. 그런 녀석이 1보다 왼쪽, 5보다 오른쪽입니다. gx값이 0보다 작은 거는 3보다 왼쪽인가? 두 개의 공통범위 구했습니다. 요 녀석이 답입니다. 자연수 몇 개 있나요? 4개인가? 1, 3, 4, 5? 그 답이 13인가요? 엄청 쉽습니다. 이해된 거 맞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숙제 많습니다. 모레도 숙제가 많을 겁니다. 시간을 많이 투자해 주세요.